일본에게 1910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때 한반도보다 독도는 먼저 빼앗겼습니다. 독도는 또 나중에 되찾는단 말이죠.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섬 어디죠? 여기 독도입니다. 여러분, 이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도 어벤져스다. 오늘 이 시간부터 8회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독도 이야기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일단 반갑잖아요. 독도 이야기를 하려니 저도 반갑고 독도 이야기를 듣게 되는 여러분도 반가울 수 있기 때문에 반갑다 독도야. 독도가 어떤 섬인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오늘 좀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게 남쪽에서 찍었을 때 독도 사진이에요. 남쪽에서 찍었으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독도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진 각도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어떤 섬이 더 클까요? 서도가 더 큽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 역시 서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그나마 평지는 이렇게 동도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건물들 보이십니까? 우리 독도 경비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고 선착장이 있는 것도 바로 동도입니다. 그러면 실은 앞에서 이렇게 먼저 보았던 섬은 어디가 서도고 어디가 동도일까요? 이건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반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서도고 여기가 동도인 겁니다. 지금 선착장이나 경비대가 있는 건물이 보이지 않죠. 독도가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독도가 소중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1910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때 한반도보다 독도는 먼저 빼앗겼습니다. 1904년에 일본이 한일의정서라는 걸 체결해서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져가면서 우리 영토 중에 가장 먼저 독도를 강탈해갔고 이 독도를 시마네형 고시를 통해 자기네 땅으로 1905년에 발표를 먼저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을 맞이합니다만 독도는 또 나중에 되찾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막내 아들, 잘 못 먹여 키운 아들, 보면 막 애틋한 아들. 그런데 이번에 도쿄올림픽 7월에 열립니다. 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자신들은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독도를 또 자국의 영토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독도 때문에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독도를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볍게 반갑다 독도야 하니까 제가 흥분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이 퀴즈도 한 번씩 내겠죠? 퀴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가장 많은 관광객이 가고 가장 또 큰 섬이기도 한 제주도, 그리고 실제로 독도보다 육지에 가깝고 또 겨울에 눈도 많이 내린다는 울릉도, 그리고 독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섬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섬은 어떤 섬일까요? 여러분, 바로 정답! 독도가 46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 울릉도가 25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제주도가 12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이니까 울릉도와 제주도는 정확히 어떤 섬이 먼저 생겨난 섬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독도가 가장 먼저 생겨난 섬이라는 거. 이건 별로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독도를 8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독도의 기후는 조금 알고 갑시다. 일단 울릉도와 함께 난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 바다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양성 기후겠죠. 연평균 기온은 약 12도 정도 됩니다. 가장 더운 8월 달에도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아 여름에도 시원한 편이고요. 가장 추운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덜 추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독도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연평균 강수량은 1250mm 정도인데 최근에는 조금 더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독도의 동식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독도는 다양한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새들이, 그리고 사할린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바다 위에 외로워 있는 이 바로 독도가 힘들게 날아가는 철새들의 기착지 역할을 한다.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승새, 이런 조류들이 독도에는 약 100여 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해구, 땅채 송화, 섬초롱꽃,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 40에서 50여 종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독도하면 가장 유명한 동물은 바로 이 강치입니다. 바다 표범같이도 생겼고 바다 사자라고도 해도 되는,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실 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사만이라고도 하죠. 이 여러 국가들의 성장 공부하실 겁니다. 그때 동해의 특산물이 뭐냐? 당궁, 작은 활, 과하마, 작은 말, 나무 아래를 지날 만큼 작은 말, 바노피가 바로 바다 표범 가죽. 그러니까 그 당시 동해 사람들은 동해 안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이 강치를 잡았던 거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무차별적으로 강치를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강치는 독도와 울릉도 근처에서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들이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강치 사냥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강치가 무리 생활을 하는데요. 그 무리 생활하는 중에 강치 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치 대장이 강치들을 이끌고 막 일본 어부들에게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일본 어부들이 강치 대장을 잡았을 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치 대장을 잡아가지고 일본 삼배 자연관에 이렇게 박제를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리앙쿠르 대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어렵지만 이 독도를 가장 먼저 발견했던 건 프랑스의 포경선 중에 리앙쿠르라는 배 이름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가 독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때 독도를 리앙쿠르 섬이라고도 불러가지고, 아니 일본은 자신들이 다케시마 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리앙쿠르 대왕이란, 그냥 다케시마 대왕이라고 하지. 주먹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삼배 자연관에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치 대왕이었어.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도 엄청나게 여러분 무분별한 포획 작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강치가 1970년대는 멸종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잠깐 강치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를 보면 굉장히 반갑긴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멸종되어 있는 우리 강치 이야기, 울릉도와 독도에 사는 우리의 소중한 강치를 또 멸종시킨 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치는 멸종시켰는데, 이제는 독도 앞바다에 강치가 없는데 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면서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이 조금 얄밉습니다. 오늘 독도야 반갑다 1회 영상 가볍게 이렇게 마칠게요. 자, 여러분 다음에 2회에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화이팅! 독도 두 번째 시간, 동해 보물섬 독도. 여러분, 왜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네들 섬이라고 우길까요? 그만큼 뭔가 독도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독도의 영역적 가치와 독도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독도의 환경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가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독도의 영역적 가치.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울릉도에서 상당히 멀리 떠져 있는 섬이 독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동쪽 끝에 있죠. 여러분 혹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영토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 바다다. 근데 우리 동쪽 끝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우린 독도로부터 12해리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 독도가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 항공이나 방어 기지, 그리고 국가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섬 역할을 독도가 한다는 말씀, 그리고 동해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북극 항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여러 무역선들이 움직이거나 할 때 보시면, 유럽에서 여기 수에즈나 이집트 있죠? 홍해바다를 뚫고 인도양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옵니다만,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 협력하여 이 북극의 얼음을 깨는 쇠빙선들이 다니면서 북극항과 이렇게 개발되어질 경우에 이렇게 동해바다 들어와서 독도를 만나게 되니 동해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동해에서 주고받는 어부들의 임시 대피소 역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풍이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 어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기 좋다. 여러 기상이라든지 어장 상황을 관측하고 예보할 수 있고 해양 환경 연구에 적합한 곳이 바로 독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의 지정학적, 영역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독도의 경제적 가치 들어가 봅니다. 풍부한 수산자원, 이 독도 앞바다가 한일 중간 수역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태어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대화태어장이 찬 바닷물인 한류와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가 만나서요, 플랑크톤이 아주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많다는 이야기죠. 어족 자원이 아주 풍부해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이곳에 가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저 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메탄 하이드레이트, 낯설죠? 여러분,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보시면 완전히 독도 바다 밑에 이렇게 고체덩어리로 묻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새로운 청전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페이지 보면 심층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양 심층수가 보통 수심 200m 이하지대 분포의 땅 위의 물보다 미네랄을 300배 이상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가 세균도 없고요, 청정수에서 훗날 미래 식수나 의약품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독도 앞바다에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가 훗날 정말 미래 에너지 자원이고 미래 식수고 미래 의약품인데, 이 독도를 일본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독도는 관광산업으로도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는 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11월 무렵에 울릉도를 가서 꼭 독도까지 한번 가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오겠다. 독도에 내리는 순간 독도 그 섬에 입맞춤을 해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독도의 환경적, 생태학적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지형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암석과 지형과 지질 경관, 해저 화산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다라는 내용도 좀 잡고 계시고, 그 다음 불리한 생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생합니다. 그리고 철새들, 여러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날아왔던 철새들이 동해바다 날다가 힘들면 잠깐 독도에서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철새들의 중간 피난처인 휴식처를 제공한다. 그 유명한 독도갱이 갈매기입니다. 그리고 독도에 상당히 많은 천연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도 사철나무, 독도에는 바다제비, 갱이 갈매기, 순새 등의 천연 기념물을 포함해 10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에는 해국, 땅채송화, 섬기린초 등 50, 6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독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섬인지 영역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독도 어벤져스다.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독도와 함께한 사람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만한 인물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 이사부 장군. 너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잠깐 나갈 겁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이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우상국이 울릉도죠. 그 과정에 독도까지 우리 땅으로 확인하고 오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기록 중에는 이 울릉도로 가는 과정에 이사부 장군이 사자를 끌고 가가지고 울릉도에 사자를 풀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부 사자공원과 사자목상이 있다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고요. 신라 장군 이사부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남세의 영웅 안용복. 조선 17세기 숙종 때 인물입니다. 안용복은 정확하게는 노비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이 동래 쪽입니다. 그런데 동래 어민이었던 안용복이 다른 어민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1차 도일할 때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울릉도에서 고기 잡다가 당시 조선 어부들과 일본 어부들의 패싸움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숫자 주고 밀렸나 봐요. 그래서 안용복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렇게 가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도토리 성주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확약을 받고 돌아오다가 이때 쓰시마 섬 도주가 그 확인서를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까지 돌아오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팔고, 노비 출신인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관복을 입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으나,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야, 함부로 네가 공무원 사칭을 했다, 공무원 사칭죄로 감옥에 gat혔던 안용복. 자, 대단하신 분이시죠. 안용복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독도를 사수한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무렵에 6.25 다들 아시죠? 그때 일본의 배들이 독도 근방으로 막 이렇게 자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순칠이 의용대를 조직해서 독도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여러 전함들과 사격전도 전개하고 그래서 독도를 지켜내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표창장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는 한일 관계 문제 때문에 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시기도 했고, 나중에 전두환 정권 때는 북한에서 이 독도를 지키는 홍순칠 대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서 다시 고문을 당하기도 했던 아픈 사연이 있는 우리 홍순칠 대장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실제로 독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도에 집을 만들어 놓고 살면서 독도 주민이 되려고 하셨던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님, 물론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덕님의 뒤를 이어서 독도 주민이 되신 김신열 씨가 지금 이렇게 할머님이 이제 되셨고요. 고 김성도 씨 부부가 독도에 이렇게 사셨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가족관계 등록부상 독도에 본적을 둔 사람이 벌써 이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 발급하는 독도 명예 주민증, 울릉도를 가서 독도까지 갔다 오신 분이 나 독도 명예 주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독도 명예 주민증을 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꼭 독도 명예 주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현재 우리 자랑스러운 경찰 독도 수비대, 경상북도 경찰청 독도 경비대가 독도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 아시죠? 지키고 있던 독도를 경찰이 맡게 된 건 1956년이었다. 현재 독도 경비대는 일개 소대 규모로 일본 순시선 등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해 24시간 해양 경계에 임하고 있다. 야, 여러분 오늘 독도와 관련된 재미난 인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사부 장군, 또 안용복, 그리고 홍순칠 대장, 그리고 독도의 주민들과 바로 이 독도 경비대까지 독도 하면 이분들 우리가 떠올릴 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독도 우리가 어벤져스다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대답을 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궁금증들, 우리 땅이지만 자세히 몰랐던 독도의 진실, 그리고 독도 퀴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 최초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 사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신라시대 우산과 무릉 두 섬을 합쳐서 우산국으로 불렀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우산을 독도로 보는 거고요. 무릉을 울릉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달 이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라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 무렵에 독도를 우산도로 불렀고요. 조선시대에는 삼봉도라고 불렀고요. 조선 후기에는 가지도, 먹는 가지 아세요? 가지도라고 불렀고, 1106년이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4년 전이죠. 1110년에 한일병합조약으로 나라를 빼앗기니 그 직전에 석도라고 불렀는데, 이 석이 돌석자라는 혹시 그 한문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도 방언이기도 하고요, 사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돌섬 독도라고 불리우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퀴즈 해결됐고요. 독도날은 언제일까? 이거 맞추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날은 10월 25일입니다. 이 날을 10월 25일로 제정한 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려고 이렇게 날을 제정했고, 그러나 정확하게 이 10월 25일은 대한제국에서 독도 칙령을 반포했던 날이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의 날을 10월 25일로 이렇게 제정했고요. 이게 기분 나쁘지만 일본에서도 다케시마 날을 제정해가지고 매년 2월 22일 기념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젠장 이 날짜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독도날은 10월 25일이다. 그 다음, 현재 독도 지킴이는 군인일까 경찰일까? 군인 아저씨가 계실까요? 경찰 아저씨가 계실까요? 정답, 군인 같습니까? 경찰 같습니까? 독도 경비대. 멋있지 않습니까? 경찰 아저씨들입니다. 그런데 독도에는 또 다른 지킴이가 있어요. 바로 동순이와 서돌이. 삽살개들이 항상 독도를 뛰어다닙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1938년에 총동원령이 발표돼서 당시 조선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일본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모든 금속 제품, 집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 교회 종 이런 걸 다 빼앗아 갑니다. 특히 삽살개가 많이 끌려가서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시면 우리 삽살개, 삽살이라고도 하잖아. 이 삽살이들이 털이 풍성해요. 이 털을 가지고 방한복으로 만들려고 삽살개들을 끌고 가서 다 죽였던 일제. 그래서 우리 삽살개가 멸종 직전까지 갔고, 삽살개 보존협회에서 삽살개를 복원하고 난 다음에 이 삽살개를 독도에 기증합니다. 너희 삽살개들이 독도 경비대와 함께 독도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독도에는 이렇게 삽살개들이 항상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도 경비대용은 경찰청인데요.
독도 등대 항로 표지 관리원, 해양수산부,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도 계시고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도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독도에 주민 숙소가 있을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독도 주민 숙소. 독도 주민들 이렇게 이곳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독도 이런 주민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구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번째 질문 해결됐습니까?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독도에 도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독도 도로명이 바로 지난 시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독도 관련 유명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독도길이 있습니다. 독도 서도에는 안용복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보하셨던 그 이사부길이 또 독도에 있구나라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독도 박물관은 어디에 있을까? 독도 섬에 독도 박물관이 있기는 쉽지 않겠죠? 바로 울릉도에 독도 박물관이 있는데 이렇게 크고 멋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에 가서 이 독도 박물관을 보고 날씨가 좋으면 독도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꼭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도를 가보자고요. 1, 2, 3, 4편은 조금 쉬운 설명들이었다라면 이제 5편부터는 독도는 우리 땅, 과거 고문서와 사료와 역사서 등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 6편 가서는 일본의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재미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걸 꼭 한 번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그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진짜 자신감 있게 내 스스로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 하고 보시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문헌 자료들,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역사서 이름은 들어보셨죠?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 풍남 이런 이야기들 하겠습니다. 울릉도 개척령과 독도 칙령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독도를 기록한 문헌 자료 중에 일단 삼국사기는 12세기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만든 역사서로 가장 유명한 역사서죠. 이 삼국사기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소가했다. 혹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 우상국이 과연 울릉도냐 독도냐? 동국문헌 비고는 실은 영조 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잖아. 사도세자 아버지, 아이고 사도세자 아버지는 영조겠죠? 사도세자 장인어른이었던 홍봉안이라는 사람이 동국문헌 비고를 썼는데 이 동국문헌 비고에서 울릉도와 우상도는 모두 우상국 땅이다. 그리고 이제 고려사에 우상국은 고려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려의 지배를 받았고 보면은 우상국에서 고려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물, 세금을 바쳤다는 기록들이 또 보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독도를 기록한 문헌 자료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우산도를 독도라고 표현하고 무릉도를 울릉도라고 표현해서 각각 별개의 섬이라는 기록이 또 있더라. 이런 내용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독도를 기록한 문헌 자료에 여러분은 좀 어려운 역사서입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지리서입니다. 신증, 동국여지, 풍남. 이게 조선 16세기 중종 때 만들어진 지리서인데 지리서인데요. 그 안에 지도가 첨부돼 있어요. 그 지도가 바로 팔도총도입니다. 이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다른 섬으로 완벽하게 표기를 해놨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산도 울릉도 막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그려놓았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실히 독도는 과거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땅임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조선정부의 울릉도 개청령. 1882년에 울릉도를 개척하겠다라고 발표하는데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혹시 한국사 공부할 때 여러분 이모군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그 해에 울릉도 개청령을 발표합니다. 실제로 울릉도에는 예전부터 사람이 살았지만 언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냐면 몽고 침략을 받았던 시기에 몽고와 항쟁하면서 산이나 섬으로 숨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울릉도에도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조선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좀 어렵습니다. 공도 정책, 섬을 비우는 정책 그래가지고요. 울릉도 사람들을요 전부 육지로 불러들여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 거두려고. 아, 태종 이방원 그러면 재정 확보에 아주 혈안이 돼 있었던 인물이고 왕권 강화시켰던 세종대왕 아빠잖아. 그런데 그로부터 몇백 년 지나서 울릉도를 이제 개척하겠다. 조선 사람들 울릉도에 가서 살아라 라는 명령을 발표했다는 게 바로 울릉도 개청령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한제국 칙령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고등학생들에게는 독도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대한제국 1900년에. 그래서 기존에 울릉도 그랬는데 1900년에 울릉도를 강원도에 소속시켜서 울릉군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키는 작업을 했던 게 바로 대한제국의 독도 칙령이었다. 아,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독도 진짜 완벽하게 우리 땅 맞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기 직전에 일제가 미리 독도를 강탈해 갑니다. 널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이런 노래 가사가 있듯이 1905년 시마네형 고시로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에 만들어진 신문인데 역시 고등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설명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국인 베데리 양기탁과 함께 만들었고 가장 항일적이고 독자도 많았던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가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저항을 했다. 그런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진짜 여러분 독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땅이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자료를 통해서 본 독도는 우리 땅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아주 어려운 사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 측 자료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화이팅!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번째 시간에는 우리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본 측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까지 그리고 사진들을 통해서 특히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같은 거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인데 음주시청합기라는 한 일본 관리가 일본의 지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인데 오키섬이 어디냐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부산이고요 후시마 섬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일본 열도가 시작된 데기 첫 번째 섬이 오키섬입니다. 오키섬까지만 자기네들 땅이래. 그러면 북조관계를 오키섬으로 기록했으니 아니 쓰시마섬까지 대마도까지 우리 땅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은주시청합기. 그 다음 두 번째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몰락하고 도쿠가 이에야스 막부, 그 도쿠가 이에야스 막부는 나름 조선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동네 어민이었습니다만 울릉도에 가서 이거 우리 받아야 하고 싸웠다가 일본까지 끌려가셨다는 이야기 알고 있죠? 그 안용복 문제에 대해서 도토리 번과 에도 막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1693년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던
안용복 일행을 마주친 지 일본으로 데려와 울릉도 영유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는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당시 도토리 번에 물어본 거야. 근데 그 도토리 번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우리 번에 속하지 않는 땅이에요. 조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 막부는 도해 금지,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가는 걸 금지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이거 당시 분위기로 봐도 울릉도 독도 완벽하게 우리 땅 맞죠? 다음, 일본 독도 관련 문헌입니다. 지도잖아요. 삼국접양 지도라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에도 막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지도예요. 근데 중국은 빨간색으로, 조선은 노란색으로, 일본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근데 조선을 노란색으로 그렸다. 여기 빨간색 살짝 중국 보입니까? 조선을 노란색으로 그렸는데 울릉도하고 독도도 노란색이야. 끝! 삼국접양 지도. 할 말 없죠? 그 다음 또 볼까요? 태정관 지령이라고 해가지고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하달한 지령인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그런 내용이 보시면 도쿠가 막부의 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걸 명심할 것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태정관 지령 이런 내용들 또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독도가 한국 땅인 국제적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아주 뉴스에서 여러분들 시끄러웠죠. 프랑스인이 만든 가장 오래된 한반도 지도입니다. 서양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페인 방문했을 때 이 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한국 땅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선 왕국 전도입니다. 프랑스 당빌란 삼이 만든 거고요. 독일인 만들었던 삼국총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반도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영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949년 연합군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연합국이 한국의 한반도와 한반도 우리 땅이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는 한국의 서민이 완전히 일본 너희들이 주권을 이양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1차에서 5차까지 초안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합니다만 일본이 로비를 해가지고 6차 초안에서 미국도 일본 눈치를 보느라고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내 일본 영토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영국 등등의 다른 나라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항의를 해서 미국이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에도 한국 땅에도 아예 표기를 안 하겠다고 모두 다 누락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영토에도 일본 영토에도 독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국제법상에 입각하면 부속도서는 모도 독도의 엄마 섬은 울릉도죠. 모두의 영유국가 가장 가까운 독도에서 가까운 울릉도의 영유국가는 대한민국이니 당연히 울릉도 부속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가 인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독도 논쟁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고 있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을 보시면 일본 영역도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여기에서조차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후에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마이니치 신문 일본 영역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들으시면 진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너무 어거지 부리고 있구나. 일본이 왜 그렇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해서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자신감과 더불어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만큼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기록적으로는 200리이긴 하지만 날씨가 좀 이렇게 보인다. 다만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일단 눈에 보여야 저 땅 우리 땅이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더 아름다운 사진. 여러분 날씨가 정말 좋을 때는요 울릉도에서 이렇게 독도가 보입니다. 이거 잡힙니까 피디님? 이야, 그래서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사진 정말 아름다운 사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일본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와 국제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독도 어벤져스다 7번째 시간. 독도를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짧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독도를 바르게 지키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단체들 다 찾아볼 거고요. 최소한 우리가 우리 독도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들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게 예의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독도를 주제로 한 영화 이야기도 잠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독도를 바르게 지키는 방법, 이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독도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단체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독도라는, 보세요, 외교부 독도 그래가지고 따로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독도 사이트 외교부가 운영하고 있고, 정부 입장, 그리고 독도의 지리적 역사적 근거, 독도의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쯤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독도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단체들 중에 방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방크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행하는 여러 가지 역사 왜곡,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맞서고 있는 단체인데요. 사이버 민간 외교 사절단로 한국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동해라고 해야 된다, 독도 표기 오류를 정정하기에 노력했던 단체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 단체입니다. 정말 노력하시고 그 방크가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도 하고 지도 나누기 프로젝트도 하고 독도 홍보대사 양성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는 방크, 박수 쳐드리자. 다음 보시면 독도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단체로 동북아 역사재단, 아무래도 동북아 역사재단은 물론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대항하긴 합니다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많이 대항하는 학술단체이고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요.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도 이렇게 독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독도 역사관을 소개하고 있고, 문헌이나 서적, 3D 체험, 독도 지킴이를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도재단이 운영하는, 이건 경상북도와 손을 잡고 독도의 영토 주권 확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도를 주제로 한 아동 영화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아동 영화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거 동생들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 독도를 바르게 지키는 방법. 과연 진짜 우리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제가 6시간 동안 강의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시켜 드렸을 겁니다. 그걸 복습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이 1905년 시마네 연고시로 독도를 침탈했고, 1910년부터 이제 한일병합조약 체결하고 조선 총독부가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일본지 주소까지 이렇게 부여했고 주권을 행사했지만, 이에 대해 연합국가 일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토 맞는 거죠. 또한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 관광객이 독도를 방문합니다. 일본 관광객이 독도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다음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독도 해저류 변식지로
99년에는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합법적인 정당성을 토대로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고 일본이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화되는 걸 막아야죠.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일본의 의도입니다. 아니, 우리 땅이니까 당당히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우리 영토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장이 한때 일본 외왕의 사돈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읽어보시면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 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고,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분노의 일장기를 불태워도 될까?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위안부 망언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일장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불태우고 싶습니다만 독도 관련해서는 일장기를 불태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독도 문제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기를 불태운다라는 게 역시 그 독도가 이로 인해 부각이 되고 국제 분쟁 지역화 되기를 바라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의 맨하탄의 독도 광고 이런 건 조금 오히려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 어차피 우리 영토인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 스스로 광고를 해서 역시 국제 분쟁 지역화 되는데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내버려 두자. 현재 우리가 실질 지배하고 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도를 바르게 지키게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독도 마무리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만남입니다. 이 8번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7개의 강의를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독도 어벤져스 이거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 독도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부터 출발할게요. 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 지역, 정확하게 육지 영토가 아니라 바다 이외의 섬 관련 영토 분쟁 지역,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영토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독도 분쟁 지역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쿠릴 열도 관련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편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승리하면서 소련이 여기 사할린을 일본으로부터 빼앗아가면서 홋카이도 옆에 쿠릴 열도 섬 몇 개까지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니 일본이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영토 분쟁 관련은 모두 일본과 중국이 관여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 일본과 중국이 바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게 뉴스에 나오죠. 센카쿠 열도 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또 가져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게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시사군도까지 포함합니다만 이건 좀 어려우니까 특히 난사군도, 베트남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근데 중국이 자기네 영토다라고 이야기하고 필리핀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독도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굳은 의지와 함께 이걸 일본이 다케시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 상황을 한번 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 촬영하면서 독도를 우리가 꼭 한 번씩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꼭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도에 방문하는 방법을 마지막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독도행 배는 어디서 타나요? 울릉도에서 탑니다. 그리고 독도행 배를 탑승했는데 입도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입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독도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나요? 실제로 독도 앞바다에는 파도가,
그리고 날씨가. 그래서 조상이 도와줘야 혹은 과거에 혹은 전생에 선행을 쌓아야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1년 365일 중 독도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은 고작 60일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심해 접항이 안 되면 독도 주변을 돌며 멀리서 독도를 관람하게 됩니다. 독도 주변을 선회하면서 독도를 배에서 사진만 찍어야 하는 거죠. 독도에는 어떤 시설물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몇 번 봤습니다만 관광객이 사용 가능한 시설물은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매점은 배에서만 이용해야 되고 실제로 독도에 내려도 10분 남짓만 독도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 가게 모두 울릉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독도를 만약에 다녀오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으면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저 이거 꼭 언젠가는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아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경상도 울릉군에서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관리가 가능한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데 독도의 이상 강화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이걸 발급합니다. 그런데 이걸 발급받는 방법이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에 관람한 자, 무슨 말이죠? 독도에 드디어 내렸거나 아니면 파도가 심해서 독도를 들어가지 못하고 최소한 섬에 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인데 이렇게 독도를 입도하거나 선에 관람한 다음 이후로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내국인은 이렇게 이름,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 확인, 외국인은 이름, 여권 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방문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 독도 승선권에 기재한 방문 날짜, 승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연락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가는 배를 울릉도에서 타시면 이 승선권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독도 명예주민증을 꼭 발급받았으면 좋겠다. 독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제대로 증명하기에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식, 그 지식 아주 쉬운 내용들 선생님이 간추려서 지금까지 7번 만나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에 관한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국제적으로 잘못된 지도나 역사 왜곡을 꼭 바로잡고 그 지도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음으로 인해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야 한다. 물론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화돼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독도가 왜곡되어서 표기되거나 하는 걸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수비대나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선생님이 역시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만 독도 의용대라든지 이런 분들 명예를 국가가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배상도 해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독도를 우리 땅으로 우리 영토로 지키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니 교육을 통해서 알림으로써 국민들 스스로가 독도 지킴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두들 독도 어벤져스가 될 수 있다. 독도 토르가, 독도 아이언맨이, 독도 스파이더맨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독도 헐크가 돼서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8개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독도 어벤져스다. 소중한 만남이었길 고대하며 강의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